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시간엔 상주시 문경시 선거구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문경시 선거구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먼저 토론회 초청 대상인 2명의 후보자와 토론회를 진행하고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 2명은 합동 방송 연설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에 따라 상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주시 문경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임이자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2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주시 문경시 선거구 후보들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연설 종료 시간 10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불이 켜지면서 예고음이 울리고 시간이 지나면 빨간불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면서 발언자의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미래통합당 임이자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상주 문경 상주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임이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4월 5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나날의 연속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농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비명소리가 제 가슴을 파고듭니다. 지역 곳곳에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고 활기가 넘쳐야 할 재래시장엔 상인들의 한숨소리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가 막힌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고집부리던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이 줄어드는 성장이자 실업주도 성장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이제 경제 코로나가 불어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저 임이자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잡고 상주 문경 새로운 발전을 반드시 이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대 총선 상주 문경 지역구에 출마한 정용훈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신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 또 불편한 생활을 기꺼이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수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장애인 학부모님, 학원 운영 선생님, 중소상인, 농민, 공무직 노조원, 시장에서 미나리를 다듬는 할머니, 마트에서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시는 아주머니, 문경 오거리에서 반갑게 인사를 맞이해 주시는 택시기사분들, 저에게는 너무나 눈물겹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한결같은 바람은 여야를 떠나 이 어려운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문경 상주 시민의 힘으로 지역을 함께 이루어 세운다는 심정으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정용훈은 지역의 자존심으로 지역의 힘을 믿고 문경과 상주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법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든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과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공약 토론, 그리고 각 후보가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에 맞게 답변과 실현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모든 질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엄선했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공통 질문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출생률은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정부는 185조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합계 출산율은 1.13명에서 0.92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출생률의 문제는 국가의 위상과 정책과 비전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상당히 국가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국가의 새로운 비전과 제시를 제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또 지방은 소멸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한 젊은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게 만드느냐가 우리의 절실한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혼도 미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빼앗기는 그러한 결혼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주문경 출산 잔여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겠습니까? 청년들의 일터를 만들어내고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 교육, 문화, 예술, 체육에 아우러져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정주 환경의 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러한 것들이 지역을 더 튼실하게 만드는 과정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에게 행복한 도시를 물려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렇게 지방이 어려워지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지방의 힘으로 상주와 문경, 문경의 상주, 새로운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세상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임이자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정부의 제3차, 즉 2016년에서 2020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은 청년 해외 취업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 또는 중소기업 취업 장려, 장학금 지원 이런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사실 이 부분이 일자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예산으로 이렇게 포함시킨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미혼 청년이 증가하는 것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단순한 이것은 사회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의 변화라든가 경제의 문화와 그 환경의 변화가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2018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 대응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욕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을 보게 되면은 자녀를 양육할 예정이거나 양육 중인 부부를 위해서 그 출산자라든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그 미혼 청년을 위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 자녀를 양육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양육 중인 부부를 위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해야 된다는데 85%가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시급한 저출산 정책에는 직접적인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돌봄 같은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친가족적인 양성평등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상주시와 문경시가 한 선거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될 국회의원은 각 지역의 발전과 협력을 동시에 고민해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한 후보의 구상이나 묘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이번엔 미래통합당 임이자 후보에게 먼저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상주 문경시의 상생협력 발전 관련돼 가지고 우선 먼저 저는 상주 문경의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상주 문경 균형 발전 미래전략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육, 문화,
관광, 농업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주시의 시의원들이 17명 중에서 13명이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입니다. 그리고 도의원 2명이 모두 미래통합당이고 이제 향후에 4월 15일 날 그 시장 선거에서 뭐 미래통합당 후보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또 문경시도 시의원 10명 중에서 9명이 미래통합당이고 2명이 모두 미래통합당입니다. 도의원도 모두 미래통합당입니다. 물론 시장도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출직인 시, 도의원 그리고 시장을 한때 협력기구로 묶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저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미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선출직들을 모두 하나의 협력기구체로 구성을 해서 상주 문경시의 균형발전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나온 그런 좋은 정책과 대안들을 우리 그 선출직 협력기구에서 이 부분들을 이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주 문경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단초가 될 것임을 자부합니다. 저 이미자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립니다. 네, 문경 상주시가 통합되는 과정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생활 단계에서부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을 새롭게 한 것은 그동안에 예천, 영주, 문경으로 이렇게 문경을 뺏어버린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치적인 게리맨등이라 그러죠.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주 문경의 이 선거구 통합은 새로운 100년의 대계를 여는 기회가 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상주 문경이 같이 갈 수 있는 경제 통합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이번 선거에 하나의 하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공동체인 주제를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와 토론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 선거야말로 상주와 문경이 100년의 미래로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그러한 절박한 심정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미자 후보처럼 상층부 조직에 그런 선출직도 필요하지만은 이 문제는 지역 공동체 주민들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만큼은 시민이 주도되고 시민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민사회 영향력을 만들어야 된다. 지방자치 영역은 그렇게 주민의 손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이 정용훈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각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공약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상주 문경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같은 동네 이웃입니다. 그 거리도 10분이면 오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상주와 문경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역의 축소 시대로서 엄청 어렵습니다. 또한 소멸시대의 늪에서 우리는 헤쳐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이번 선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주와 문경이 같이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4가지를 제시합니다. 중부 내륙고속철도 문경 상주 통합 역사를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2번째, 상주 문경 통합 농수산물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농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덕, 울진까지 1시간 거리에 있는 동해안 시대를 내륙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구 경북권과 강원권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그러한 물류 중심의 허브 도시를 이곳 상주와 문경에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3번째, 공공의료 거점 병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앞으로 3년, 5년 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바깥에 나가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 확충을 위해서 양도시 간에 가지고 있는 지역 화폐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동상이라는 경제 인프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사회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보 간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의 모든 공약에 대해 상대 후보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약과 관련 없는 내용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질문 기회는 2차례이며 모든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제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상주 문경 경제 통합을 주장하는 우리 정용훈 후보의 그 취지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저도 형제 자매 도시이자 우리 그 1000년 역사를 같이 해온 문경 상주 상생 발전을 꿈꾸고 있는 것은 누구나 우리 시민이라면 다 같이 함께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경제 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경제의 규모에 대한 외형 확장입니다. 안동과 예천이 그렇게 같이 선거구를 확장한 것은 앞으로 행정 통합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주와 문경이 경제 통합 도시로 가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의 권력과 경제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제 기반 인프라 구축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향후 10년 후면은 이 상주와 문경의 도시가 15만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4가지 공약은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점 합동 역사, 의료시설, 문경 도매시장, 또한 내륙 고속철도, 또한 지역 화폐, 이러한 것들이 경제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출발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네, 이미자 후보 재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하죠. 경북 서부권역 공공거점 의료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주 문경 지역에 우리 의료시설 부족한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도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정 후보께서는 경북 서부 권역별 공공지역 시설 추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두고 그다음에 의료 수준 및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코로나19에서 상주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설이 없었습니다. 의료시설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부모 곁에 있지를 못하고 안동의료원으로 김천의료원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지는 각종 전염병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부 내륙 중심에 있는 도시에 중서부권 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공약상으로서 이미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병원들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중간 거점 병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정한 지역으로 선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논의하고 지역의 의료체제를 같이 갖추고 그 속에서 지역의 민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역의 민주주의와 지역의 자치를 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자원의 가치, 응합병동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이번엔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같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존경하는 상주 문경 상주 시민 여러분, 저는 첫째, 상주 문경을 교통의 요충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천 문경 간의 중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땡기고 문경 김천 간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해서 문경 상주 고속철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 일자리, 이 모든 일자리 창출을 이미자가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 대상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선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육 복지를 확대시켜서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약 잘 들었고요. 그럼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의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이미자 후보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농업 분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직불제와 올해 실시하는 공익형 직불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공보집에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공익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비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와 또 한 가지 뭐죠?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업의 공익적 가치.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직불 제도는 쌀 중심의 직불 제도로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6개 종류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개로 나눠졌죠. 하나는 선택적 공익제로 돼 있고 하나는 기본형 공익제로 대체 작물에 대해서 그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차별이 심하다는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를 전환시켰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갖고 농업의 어떤 공익적 가치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적 가치는 농업은 우리의 식량입니다. 식량이기 때문에 식량보다 더한 공익적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고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식량 주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익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공익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지. 네, 다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것은 아직 표현을 못 하셨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미자 후보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초농산물 종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격 기준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기초농산물은 저도 이제 농업은 제가 도시에서 환경 노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농촌으로 내려온 지 한 1년 남짓 됩니다. 산, 들, 구석구석에 제가 장화 신고 밀짚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이제 말씀을 들은 분들을 많이 정리를 해서 제가 그런 이제 그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감자도 많이 심고 있고 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오이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보는 기초 농작물은 뭐 배추, 무, 파, 양파, 마늘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농민들이 한숨 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흉년이면 흉년대로 걱정이지만 풍년이면 더 걱정이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쫓아서 이런 부분들에 가서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가 있듯이 최저 가격을 갖다가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네, 발언 시간 1분이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 간의 공약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상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상주시 문경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입니다. 현재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단체장과 의원들이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눈치만 본다는 건데요.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에게 먼저 답변 기회 드립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문제점이 있긴 있죠. 우선 먼저 중앙당의 영향력이 강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를 봤을 때는 더 그렇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공천 과정에서 각종 비리라든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재선거를 하는 것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각종 여론조사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당 공천제 폐지의 응답자가 60에서 70% 정도 육박합니다. 기초의원은 생활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정당 공천제 폐지 논의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정당 제도로 인해서 또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국가에서 정당은 정치적 입장을 같지 않은 사람들과 정치적 이념 또 정책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은 책임 정치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소수자,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뭐 여성 등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은 공천 과정에서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여기에 따라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강력의원 공천 주고 줄 세우고 참 경북의 모습들이 참 다 볼상사납습니다, 실제로. 또한 상주의 경우 국회의원 재선거를 하고 시장 재선거를 하고 이러한 공식들은 지방 권력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집중은 부패를 낳습니다. 그 부패는 지역민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자중자애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반성해야죠. 그 반성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와 조은희 후보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 방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지역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러한 선거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기초의원, 시장 공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풀어간다는 그러한 지방자치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같이 깨워가겠습니다. 중앙은 절대로 지방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국가 권력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지역 주민이 지역을 일구어가는 그러한 지방자치의 그러한 정신들을 함께 가져가봅시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우리 이미자 후보님 일단 활동력도 상당히 왕성합니다. 그만큼 또 일에 대한 욕심도 많은 것 같아요. 이미자 후보 그 공보용 책자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미자 행복 약속, 이미자 미래 약속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수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행복 약속과 미래 약속으로 몇 가지나 공약을 하셨는지 혹시 그 뭐 공약 제목을 좀 몇 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미래 행복 약속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적인 약속을 말씀드렸고요. 미래 약속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 농어촌 관련돼서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농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1가지 정도 약속한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다음 미래 약속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르신, 그다음에 청년, 취약계층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역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이렇게 오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강권 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만이 하나는 게 아니고 간변단체에 대한 그런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선거의 효율성이 그러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단체들이 선거운동을 지사체계 하면은 효율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보면서 역대 상주 문경의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뭐 혼란스럽고 줄서기를 하고 물론 그것이 어떠한 충성 경쟁을 누군가 조장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참 걱정입니다. 이 선거 이유가 걱정입니다. 최소한 양 진영들이 서로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그러한 여유들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자존심을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은 올바른 대화와 타협과 또 올바른 토론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공가 다툼을 가인스럽게 하면은 큰 사고가 터집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선거 운동원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열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차분하게 우리가 상주와 문경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선거 문화를 한번 좀 가져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상주 문경의 변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가 제 그 정치적 구호입니다. 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정부께서 좀 전에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돼 갖고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시 도의원 시장 선거를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네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히 지방 정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토착 세력이라든가 이익 집단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될 확률이 높고요. 또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당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그와 관련돼 갖고 우리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선출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아서 일정 비율의 여성 후보자가 당선되기도 하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소수자들의 몫이 또 돌아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정당 공천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그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정치 참여를 갖다가 문을 걸어 잠그는 형국이 되고 자칫하면 지역의 토착 세력이라든가 이익 집단의 영향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볼 텐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지방도시를 거꾸로 봐야 합니다. 지방도시에서 자치경찰제를 둔다는 것은 지방의 자치와 치안을 같이 병행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 정당 공청제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은 그럽니다. 지방 권력을 더 가속화시키고 그 권력의 중심들이 자본을 같이 움직이는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은 자유롭게 시민의 의사를 믿느냐 또 안 믿느냐 하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줄 수 있는 시장, 기초단체장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정당에도 자유로워야 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에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작은 집단들의 이해관계들이 바로 투영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소수의 어떤 장애인이라든가 특히 이제 여성들이 정치에 이렇게 참여하기 굉장히 힘든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인 것을 똑바로 파악해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묻는 거지 이상적인 말씀은 여기서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거니까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정말로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 그걸 내가 여쭙는 겁니다. 그것이 정당 공청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상주인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2석이 있습니다. 또 문경인 경우에는 1석이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주민의 삶을 옳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주와 문경인 경우 실제적으로 그렇게 소수 배려자, 여성, 약자들의 배려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각 집단들의 자기의 세력들이 이게 정치 세력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 권한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익 집단들 역할이 필요하죠. 굉장히 그리고 이상적인 말씀을 배려도 하시는데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못다한 말씀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 목적고가 폐지되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자사고를 폐지하고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발언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에게 먼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고교 학점제 도입이라는 것이 과목을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참여형 수업을 늘리면서 이제 수준별 또는 희망 진로별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크게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기 이전에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서 그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게 해서 배우게 하는데 그걸 더 깊이 들어보면 그게 가장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자사고라든가 외국어 고등학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특정 고교 진학을 위한 뭐 사교육이 과열된다는 등, 뭐 경쟁력에 따른 고교 진학이 뭐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등. 사실 또 이 기회 불평등하다면은 그 전번에 우리 그 장관들 청문회 해보니까 이번 정권의 장관들 대부분 보면 다 자사고들 다 보냈더라고요.
그다음에 입시 위주의 교육이 파행제로 운영된다는 등, 뭐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저하를 우려한다는 등,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사고라든가 외국어고를 다 폐지하고 2025년도부터는 다 일반고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자원이 부족하고 인적 자원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런 분들은 구득이 무서워서 장못 당구냐, 또는 뭐 빈대 잡자고 초가상관 태우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고교 학점제 이전에 자사고라든가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부분들 갖다 원상 회복시키는 게 우선 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하고는 완전한 차별한 답변입니다. 자, 자율형 사립학교는 학교의 특수성과 전문화를 좀 해봐라고 이렇게 자유를 권해줬습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학교가 결국은 하나는 창의성 교육은 하지 않고 이시에 도움이 되는 국영수 중심으로 그러한 기능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있는 거점이 있는 그 학교 주변에는 부동산이 급등해서 오히려 사회의 문제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자사고 폐지는 옳다고 봅니다. 고교 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찬성률이 51%였고요. 반대가 37.4%입니다.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교육과정과 차이점은 학생들에게 수업의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과목의 이수 인정 방식을 좀 달리합니다.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성취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들은 별도로 보충할 수 있는 이런 평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졸업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출석 일수가 그전에 졸업이었다면 지금은 과목 이수에 대한 학점이 졸업 기준입니다. 많이 개선되고 변화되었습니다. 학교 밖의 경험, 사회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이런 장점들과 단점은 많이 보완해야 되겠죠. 공동체, 이러한 정신들은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인력의 상당수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받은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서 농촌 경제에는 마이너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고용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에게 먼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상주는 꽃감의 고장입니다. 꽃감 깎는 철이 되면은 정말 부지깽이도 써야 될 정도로 바쁜 철이었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아주머니, 몸이 좀 허약한 분들도 모두 꽃감을 깎고 거기에 한 일품들이 품삯을 받아서 지역 경제에는 그야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5년 과정에서 그렇게 순기능 꽃감을 깎은 그 노동비로 장을 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영역들이 외국인 농업 근로자로 채워졌죠. 그러나 이것은 벌써 다른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벌써 이렇게 왔는 대세적인 역할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시대적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규모의 경제에 너무 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힘드니까 그에 대한 비용들이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조금 규모의 경제, 지역의 농산물 자체가 지역 품목, 지역의 품질을 갖다 좀 보강시켜서 외국인 노동자도 필요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생산량을 좀 줄여나가고 고품질화 시켜나가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 근로자들의 농업 근로자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가 농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무엇이냐? 농촌 경제에 도움은 되죠. 일손이 부족한데 일손을 보태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은 되는데 경제에는 별로 시장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돈을 벌어서 다 송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돈을 안 쓴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2000년도에는 농가 인구가 4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 농가 인구는 한 230만 명으로 50%가 감소됐습니다. 이 이유는
고령화가 돼감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농촌을 떠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동 인력이 부족한 건 현실인 거고 그러니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농촌이 또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용훈 의원께서 꽃감철 얘기를 하셨는데 꽃감 깎을 때만이라도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 농촌 할머니들을 쿼터제로 좀 도입해서 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젊은 외국인에 비해서 또 우리 고령자들이 어떤 생산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자체가 좀 도와줘서 그렇게 좀 하자라는 것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이민 제도를 검토해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에는 주도권 토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선 순서와 같이 정해진 시간 안에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각 후보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입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정 후보님 상주에서 오래 사셨죠? 네. 상주시청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상주시 고용률이 2017년도 상반기에는 62.8%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32.1%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문경시도 그렇게 급락한 건 아니지만은 상반기에는 65% 고용률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57.7%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고용률은 지역의 산업 구조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상주인 경우에는 농업공단들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근로 조건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는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적 가치가 되려 그러면은 이 농업 근로자의 노동자에 대한 수급이 원활한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상주와 문경은 아무래도 농업을 기본한 농업도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산업화되어 있는 이러한 공장이나 체제들이 좀 많이 부족하죠.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네. 기존에 있던 고용률이 이게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뭐 공장이 있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었고 후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까? 16.4%로 급격히 이제 상승하면서 그와 관련 것이 2017년도 8월 달에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2018년도부터는 최저임금 16.4%로 인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람을 내보내거나 또 기업에서 또 인력을 감축하는 이런 추세로 인해서 고용이 급감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근로시간 52시간제로 되면서 굉장히 이제 기업에서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상주도 내가 상공회의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상주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사업장도 많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받겠다고 하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민주당에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거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용훈 후보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52시간의 근로시간도 문제지만은 5인 이하의 자영업자들에게 이것이 노동적인 제약을 주는 것도 하나의 큰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에 대한 탄력 근무제 자체도 사실은 좀 필요한 사안들은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느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가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저는 우리 임 후보님 이 자료를 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형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취미들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25년 전 일입니다. 25년 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노조 대표자로서 이제 출발할 시점이었는데 그중에 음주로 인해서 한번 도로교통법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됐고
그 이후에 2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30대 초반에 예, 있었던 그게 일입니다. 이제 해명이 좀 됐으면 이렇게 의혹을 가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모부는 상주로 조수를 옮기고 지역의 수많은 현안들을 위해 가지고 뜨겁게 일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진정성이 별로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수도권에 집은 가지고 있고 우리 상주에는 300만 원 전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언젠가 정치인이 생명을 다하면은 수도권으로 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공보집에 이래 보면은 상주의 새로운 봄 이미자가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앞당긴다고 했어요. 이게 벌써에 계획된 공사를 앞당긴다는 것은 부실공사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이거 좀 고민스러워요. 또한 병성천을 친환경 수변 생태 공원으로 그렇게 복원한다고 하는데, 병성천 고향의 봄 사업은 332억 원을 들여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복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이걸 뭐 하시겠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요. 지금 현재 시의원, 도의원들이 다 자기 사업으로 해온 거거든요. 또 그 간상의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앞당겨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거 벌써 하면 도비 103억, 국비 95억으로 2022년도, 2020년에 시작해서 2022년도에 완공이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또 현직 도의원들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상주 낙동강 이야기촌 인근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유치 희망 사업으로 조기 건립하러 뭐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걸 갖다 다시 또 재공약으로 내거니까 지역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의아해하고 있어요. 이게 좀 공약 검토가 뭐 도의원, 시의원 다 이렇게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고 하셔야지 그 다 가지는 하면 아닌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합니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시간을 예. 좀 주셔야지. 우선 먼저 제가 수도권에 집이 있으면서 300만 원짜리 세 살면서 무슨 여기 정주원식을 얘기하느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제가 상주로 이사 오면서 집이 안 팔려서 300만 원짜리 세 살고 있다가 도저히 집이 안 팔려서 전세 놓고 저는 이제 상주의 천년나무 아파트 8단지에서 집을 사서 지금 이사해서 아주 저기 시민으로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뭐 너무 안 주시고 질문만 잔뜩 하시고 시간을 안 주시고 답변 시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다시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네. 상주와 문경은 그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정기적인 공연이나 유명인 콘서트와 같은 문화예술 행사가 드물고 문화 공간도 적기 때문인데요. 지역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역 문화의 특성이 이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방 문화가 세계 문화입니다. 서핀의 뭐 토마토 축제처럼 세계적인 축제를 우리 농산물로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좀 사과, 포, 뭐 포도, 배 이런 걸 통해서 축제를 만들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콘서트는 뭐 대도시에서 보거나 또는 간혹씩 지역 행사를 통해서 문화적 접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정부 주도형 문화 정책에서 지방 문화의 새로운 창출보다는 흡수돼 버립니다. 보통 백기기 축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문화예술단체 재단이 필요합니다. 이 재단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금과 지원을 통해 주고 운영 부분과 이러한 부분들은 간섭을 좀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역의 독자적인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남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재단이고요. 마을 단위에서부터 업 단위로 이렇게 풍족한 최소한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과 정착될 수 있고 지방의 자산으로서 지방 문화가 꼽히는 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지역 문화 활성화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그 상주 시민을 위한 문화 사업을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많은 그 문화 예술인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그 상주 꽃감이라든가 문경 오미자 축제 이런 분들을 더 우리 상주 문경 균형 발전 미래 전략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전략들을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연계해서 찾아오는 상주, 찾아오는 문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주도권 그 토론에서 정용훈 후보님께서 본인이 질문만 2분 30초 동안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밖에 안 줘서 제가 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분명히 저는 상주 시민으로서 수도권에 집이 안 팔려서 전세 놓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천년나무 아파트 8단지에서 사서 잘 정주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친환경 병승천 이와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자료 다 받아서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아직 정용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난 건 아니고요. 보완해야 될 분들이 있어서 그걸 완전히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고요. 간상은 비즈니스 센터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을 제가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도의에서 경북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브레이크 걸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사님과 협의해서 우리 상주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공약인 것입니다. 정 후보님이 잘.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 복무자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18개월 이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부터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군 가산점 제도가 우리가 이게 쭉 해왔던 분도 있었죠. 근데 1998년도 10월 19일 날 이대 졸업생 5명과 연대 우리 남학생 장애인 1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 인해 갖고 이게 이혼 결정이 됩니다. 이혼 결정이 제대군인 사회복지를 지원한다는 입법 목적이 이혼이라는 게 아니고 비율이 이혼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폐지됐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군 복무하는 기간 동안 사회 진출이 지연되고 있고 자기개발 기회 상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가 초래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줄 것인가. 국가 안보라는 공익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인 보상을 갖다가 우리가 해줄 필요는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군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국민과 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히 대립되는 분들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우선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국가의 분업을 받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젊음은 경제적 보상을 마땅히 국가에서 해야죠. 너무나 당연하고 저는 이게 국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그만큼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한 나라에서 젊은이들에게 보다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고 또 이 젊은이들이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을 가지고 세계 평화의 일원으로서 갈 수 있는 이러한 먼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다양화되었고 정밀화되었고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효율성 있는 군 생활을 통해서 최첨단되어 있는 이러한 기술력도 연마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체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 화이팅! 네, 잘 들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기조 연설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부터 연설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교 상주 유권자 여러분, 오늘 21대 총선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군 생활을 제대하고 50년을 지역에서만 살아온 토백입니다. 2010년 세계대학생 승마 선수권 대회 유치, 상주 스포츠클럽 운영, 상주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상주 문경
선거구 획정 등에 저는 단 한시도 게으르지 않게 지역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가다모 온 제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우리 지역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함께 해온 집권 여당인 제가 당선되어서 우리 지역에 획기적인 정기를 만들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 힘있는 정용훈 꼭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미자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상주 문경 상주 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의 진짜 일꾼을 뽑는 4.15 총선이야말로 이게 일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상주와 문경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 배출되지 않는 것은 주민 여러분의 뼈를 깎는 노력과 우수한 시민성의 결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유지는 2주도 연장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 여러분께 투표장으로 나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조차 송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이제 경제 코로나가 불어닥칠 것입니다.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더 이상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투표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입니다. 보수 대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한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이 선택한 기호 2번 저 이미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 두 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월 15일에 실시될 21대 국회의원 선거, 상주시, 문경시 선거구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10분부터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의 합동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후보자들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